이런 것도 원래 잘 안 드시는데 이런 거 이렇게. 아니야. 어머니가 사다 놓으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상입니다. 오늘 명도를 완료한 건 아니고 명도한 지는 2달이 2달 됐나요? 됐죠. 네, 2달. 근데 선생님 집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 이유가 선생님이 그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네. 우선 여기 위치부터 좀 설명해줘요. 여기는 화곡동이고. 화곡동. 강서구 화곡동. 바로 앞에 공원도 보이고. 맞아요. 네. 약간 신월동 맞아요. 가까운. 신월동 넘어가기 전에 화곡동이고, 까치산에선 걸어서 한 15분 정도? 완전 역세권은 아닌데 언덕 하나 넘으면 나오는. 요 집을 낙찰을 받게 된 사연도 되게 궁금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또 외모를 보니까 제 모자이크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작년 9월에 수업을 이제 신청해서 들었었고. 네. 이거 보면 볼수록 너무 잘생겼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랬고. 제 외모에서 웬만하면 뒤지지 않는 선생님한테 약간 밀린다고 생각했어요. 목동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죠, 목동에서 네. 1타 강사로 아니. 활약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둥바둥 강사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학원 강사. 네. 과목은 혹시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 수학, 그리고 입시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입시를 하는 거죠. 입시를 하는 거군요. 고3. 네. 어깨도 되게 무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거기도 실적 같은 게 괜히 중요하죠. 학교를 어디를 보낸다 이게 네. 영향이 되게 클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좀 드네. 대치에서 원래 하다가 오. 목동에 온 지는 얼마 안 돼가지고 이번에 목동 고3들은 처음 맡았어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목동으로 온 거였고. 군대도 일반 병사로 갔다 오신 것도 아니고 이것도 얘기해도 되나? 괜찮죠? 장교로 또 맞습니다. 갔다 네, 오셨다고 네. 하셔가지고 네. 군대에서도 돈도 많이 벌고 고민도 되게 많이 했다고 맞아요. 하셔가지고 고민도 많이. 그러면 학원 강사라고 제가 표현하면 되죠? 네네. 그 선생님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알바로 사실 오래 했었고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과외도 학교 다닐 때 과외도 했던 많이 거고? 하고 2개, 3개는 꼭 했던 것 같아요. 와. 한 개는 무조건 하고 있었고. 그러면 학교 다닐 때도 돈을 엄청 벌었겠다. 학교 다닐 때부터 아예 그냥 독립을 했었어가지고 그땐 썼죠. 여자친구한테도 좀 쓰고. 선생님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경제적으로 넉넉했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선생님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자세히 여쭤볼게요. 네, 이렇게 네, 네. 외모도 화려하고 능력도 출중한 분이 왜 경매를 또 하려고 하시는 건가에 대해서도 그러게요. 경매를 제가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게 된 건지 시점이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는데 아마 처음 어머니께서 그 네.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그분 절대로 네. 전세 살지 마라 그 네. 영상이었었어요. 그게 네. 시작이었구나. 그 영상을 보고 많이 시작을 하세요. 근데 근데 저는 정말로 그게 첫 부동산 영상이었고 보면서 되게 충격을 많이 먹었어요. 이런 세상이 있어. 그게 한 23살인가 4살인가. 어머님이 네. 그런 영상을 추천해 주기가 어머님도 보통 분은 아니시구나. 좀 깨어있는 분이구나 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들한테 공부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회사 가라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노력했을 것 같은데 네. 부동산, 돈에 대해서 맞아요. 깨우쳐야 된다라는. 저희 어머님은 공부를 하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정말로?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원래 공부를 너무 잘해서 그런 건가?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공부해야지 이런 얘기는 그 문장을 이야기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공부하라고 한마디도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훌륭하고 바르게 잘 돈도 지금 엄청 잘 벌고 사실 나이 대에 비해서 돈도 되게 잘 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목동에서 학원 강사를 하기가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가요? 이렇게 교육열이 높으신 분들이 그건 대치동이나 맞아요. 그건 목동으로 오시는 거라고 부담스러워요. 생각이 좀 그 부담감도 있지만 잘 어울린다는 생각도 전 되게 들어요. 그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네. 좀 자세히 여쭤볼게요. 네. 내 얘기를 생각보다 이렇게 마음껏 할 자리가 많지가 않고 그 대상에 대해서도 내 얘기에 공감을 못 해주는 사람도 되게 많기 때문에 내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시간은 선생님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네네. 나는 들으러 온 거고. 그래서 그 영상을 처음 보고 그 영상에서 처음 설명했던 게 정확하게 반지하 투자였었어요. 그 영상에. 진짜로?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구나. 반지하 투자는 아니었고 정말 저렴한 것을 매입을 해서 월세를 주면서 이자를 감당하면서 버티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2년 경매 제한 같은 게 없었으니까 아예 받자마자 바로 내놓는 그런 컨셉을 취했던 것 같고 받자마자 1년 만에 팔아서 수익을 얼마를 냈다 수익률은 300%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영상이었어요. 정말 한 5번 6번은 반복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 영상이 2개짜리인가 3개짜리거든요. 그 시리즈를 계속 반복해서 봤었고 그분이 경매로 받는 것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경매라는 제도가 있다. 그 나이 때에 경매라는 거 존재 자체를 알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경매면은 더블 막 이러면서 1억 맞아, 천 막 이렇게 하는 것만 생각하지. 호가로 하는. 네, 이렇게 제도. 뭐 적어가지고 이런 경매는 전혀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맞아 맞아. 그 언론에서 보여주는 거는 약간 뭐 예술품이나 네, 미술품 네, 같은 네. 거를 경매로 한다 이런 인식은 좀 있는데 그- 부동산을 경매로 할까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경매를 어. 한다는 게 돈 많은 사람들, 양복 입은 사람들이 있고 도서관에 그래서 경매 책을 좀 찾아보려고 갔었어요. 제일 처음으로 읽었던 책은 네. 경매 책은 아니었었고요. 토지를 사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올린 다음에 거기서 월세 수익을 내는 그런 40살 부자변 하여튼 그런 책이었어요. 그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었고 뭔가 모르는 세계를 이렇게 알게 된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그거를 또 여러 번 읽고 그리고 나서 봤던 게 청개구리 부동산 막 경매 투자 막 이런 책들을 막 여러 개 저도 좀 그 책 본 것 보면서 같아요. 그러다가 김재범 작가님이 쓰신 부동산 권리 분석 그 책을 또 여러 번 보면서 권리 분석을 좀 공부를 하고 군대에서 군대에서는 거의 권리 분석 책 위주로 봤던 것 같고요. 그때 자격증을 하나 또 따로 공부하던 게 있었어가지고 경매를 많이 하지는 못했었어요. 취업하고 그것도 아니었는데 그렇죠. 왜 자격증 못 땄어요? 취업을 위해서 사실 자격증을 땄었던 건데 네. 그쪽 길은 저랑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아 취업도 생각을 좀 했었구나. 1차를 붙어 놓고 일단 1차는 해보자 그래서 1차를 빡세게 공부를 해서 1차를 붙어 놓고 뒤돌아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이걸 내가 과연 평생 할 수 있을까? 좀 안 될 것 같아서 그 길은 포기를 하고 전역을 한 거죠. 전역을 하고 나서도 원래는 그 전역을 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조금만 이따 이어서 여쭤볼게요. 네. 우선은 이 집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 집이 선생님은 첫 번째 물건을 투자로 생각했던 게 아니고 거주를 생각하고 입찰을 했었던 거고 요거는 서울 화곡동의 빌라인데 네. 처음부터 빌라를 생각했던 게 아니었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 그것도 이따가 조금 음. 여쭤보고 우선 집을 한번 볼게요. 네. 우선 여기 전용 면적이 얼마 돼요? 전용이 딱 10평일 거예요 여기가. 아 10평? 10평밖에 안 돼? 딱 10평. 확실히 요 새끼 좀 넓긴 하다. 0.8몇이었나? 막 그랬을 때 있어요. 요런 데도 다 확장인가 보다. 네, 그렇죠? 여기 다 확장, 여기 확장, 거기 건축물 대장인 거기에 확장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거기. 이게 한 경매 전용 사이트. 10평 정도 되는데 선생님이 전에 계셨던 데도 전용 면적은 비슷하지 않나? 아닌가? 거기 확실히 좁아요? 작아? 거기는 진짜 여기 방 하나만 해요. 아 그렇구나. 거기에 책상 놓고 침대 놓고 옷장 놓고 음. 화장실 조금 따로 있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진짜 좁았어요, 거기는. 그럼 여기는 전용이 10평 정도 되는 거고 방은 2개 있는 거고 네. 화장실 하나에 혼자 사는 남자분이신데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을 거라고 기대를 사실 되게 못했었는데 너무나 화려하게 깔끔하게 저 온다고 또 일부러 청소한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제가 특별한 공간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게 되게 네. 관심이 가더라고요. 되게 탐나는 공간이네. 되게 좋죠. 이게 남자들은 다 저런 공간에 맞아요, 할 거라고 생각을 저는 좀 하거든요. 맞아요. 자기만의 어떤 세이프 스페이스를 만드는 그런. 그러니까 근데 저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따로 설치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런 아무데나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방음판이에요 저게 다 네. 요만한 두께로 방음판이고 밑에도 다 방진이 돼 있고 키보드도 막 쳐도 네. 되나 보다. 키보드도 쳐도 되고 빽빽 소리를 질러도 되고 음악을 크게 틀어도 상관없고 그래서 저기는 진짜 그냥 음악 네. 감상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막 소리 막 크게 노래도 틀어놓고 하고, 네, 해도 막 노래도 민원 하고. 들어오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안 들려요 밖에. 어. 여기서는 들려요. 여기서는 왜냐 바로 옆이니까 들리는데 이게 절대 밑에 층으로 내려가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밑에 층이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거보다 낮은 데시벨일 거야 맞아. 되게 진짜 좋아요. 탐난다. 원래 살던 집에서도 저게 있었어요? 저기 있다가 이제 저건 조립이거든요. 조립식. 얼마예요 저런 거? 중고로 50만 원에 샀어요. 아 생각보다 안 비싸다. 안 비싸죠. 그럼 그게 한 2평 정도. 한 평 반 될 거예요. 그래요? 아마. 예. 저기서 스트레스 받을 때 맨날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일하고 잠자는 시간밖에 없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1, 2월은 진짜 그랬죠. 1, 2월은 나 만났을 때도 뭐 여가 활동을 한다거나 일주일을 다 일했잖아. 지금도 그때도 다 하고 있고. 진짜 어렵게 시간을 내준 거네. 아, 영광스럽네요, 선생님. 아, 이거 만나기 쉬운 사람이 아닌데. 근데 제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라서 그게. 그러게 나는 선생님 이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지독하게 아니, 사는지. 욕심이에요, 진짜. 아, 나이를 안 여쭤봤잖아요. 나이가 30 초반. 네. 젊은 나이에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지독하게 사는 것도 난 되게 궁금해요. 그렇게 바쁘게 또 살아가니까 분명히 이게 쌓이는 게 있을 거라고 난 생각했거든. 근데 그 해소 창구가 있었네. 비결이 그렇죠. 있었네. 그걸 버티는 해소 창구가 있었네. 지금 인간관계도 거의 다 단절하고 거의 살아가고 있잖아요. 거의 그렇죠. 거의 특별한 일 아닌 이상 제가 먼저 그러니까 연락 안 하고.
지금 연애도 안 하고. 네,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부자가 됐다는 다른 분들 영상을 찾아봐도 네네네. 제일 첫 번째로 인간관계부터 끊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일부분 공감이 좀 돼요. 선생님도 이 부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과 욕구가 되게 크다는 생각도 되게 드네요. 또 작업도 하고 수업 준비하고 할 때 다 저기서 해요. 저희 모든 작업은 다. 정신과 시간을 방해서 작업을 보기만 해도 집중이 잘 될 것 같아요. 잘 돼요. 저기에서는 진짜 잘 돼요. 뭐 창의력도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 되게 탐이 난다. 나는 저런 공간을 카페라고 생각하고 맨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카페를 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네. 밥이 해결이 안 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오랜 시간을 하다 보면 뭔가 자꾸 땡기잖아요. 당도 땡기고. 그렇죠. 근데 밖에 나가서 카페 가면은 커피 네. 값도 들고 그렇지. 당 땡기면 케이크 값도 들고 맞아. 밥도 사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맞아. 왔다가 다시 나가면 또 커피 값 들고 아, 그렇죠. 그게 너무 저한테 부담이어가지고 저는 저게 좋더라고요. 그런 분리된 공간이 집에 있으니까 네. 일과 쉼의 분리도 정확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서는 밥만 먹고 저기서는 잠만 자고 저기서는 샤워만 하고 그렇죠. 여기서는 작업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고민을 많이 하고 구상한 느낌이 되게 또 들어요. 맞아요. 혼자 또 오래 살았잖아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오래 살았어요. 성인이 10년. 되고 나서부터는 네. 거의 혼자 사셨으니까 확실히 노하우가 있네. 이제 여자만 들어오면 되는데. 다 있어요. 식기세척기까지 아, 몸만 들어오면 되는데. 여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까지 다 있어요. 전화번호 하나 띄워줘요. 아 이번에 욕심내서 다 샀어요. 근데 제 보금자리 같은 거를 이렇게 딱 만든다고 네네. 생각을 하니까 욕심이 나더라고요. 지금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생각도 들고 이 집이 만족스럽다는 생각도 너무 들어서 진짜 만족스러워요. 근데 이 집은 원래 전에 계셨던 거는 들어가 보진 못했는데 그때 외관에서 살짝 봤었잖아요. 좀. 학원 앞에서 맞아요. 월세로 사셨던 거. 그때 월세 50에 살았었어. 500에 50이었는데 그냥- 면적은 반의 반도 안 되는 거네. 큰 방 크기 하나 정도 되는 아마 거. 한 2평? 아, 진짜 조그맸구나. 네. 아, 그랬구나. 거기 얼마나 사셨던 거예요? 1년 살았죠. 네.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구나. 네, 여기에 1년 지내면서 그래도 좋았던 건 이 베란다가 구분이 돼 있어서 아주 조그맣게 베란다가 구분이 돼 있어서 거기다 뭘 거기다가 만들었었어? 온갖 짐들을 다 넣어놨었죠. 여기 살다가 요 정도 살면은 완전- 삶의 질이 진짜 올라갔다는 생각이 좀 드네. 그냥 이 정도면 됐다 싶을 정도로 아, 성공했어 이 정도면. 사실 선생님 나이에 네. 이 정도 집 갖고 있는 사람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연식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연식이 언제 거죠? 15, 16년도에 지었어요. 한 4, 5년 정도 된 네, 연식인 맞아요. 거니까. 준신축 정도. 준신축인 거고. 그러면 여기 서울 강서구 화곡동 6층 빌라. 네. 엘리베이터가 있는 준신축 전용은 10평에 방 2개 화장실 하나. 작년 말에 낙찰을 받았는데 혹시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낙찰은 1억 7천 1만 원에 낙찰했어요. 1억 7천 1만 원. 2등하고 조금 차이가 있긴 했죠. 맞아요. 사실 2등 가격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1억 7천에 낙찰 받았지만 여기 전세가만 해도 2억 초반은 훌쩍 넘는 거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네. 근데도 2등하고 차이가 있으면 선생님이 속상해하지 않을까라고 그때 통화하면서도 조금 생각했는데 설레는 목소리가 아직도 느껴져요. 네. 선생님 바쁜 시간을 쪼개가면서 입찰을 서너 번 하지 않았나? 5번 정도에 된 거. 5번에 막 멀리도 막 평택도 가고 그러지 네. 않았었나? 평택도 갔다 오고 원주도 그때? 갔다 왔었어요. 한 번. 원래 원주를 탐내고 있었잖아. 맞아요. 원주 거기 나왔었어가지고 그거 진짜 탐내고 있었는데 그거 못했죠 그거. 그 취하돼가지고. 그래서 원래 아파트를 좀 생각했었던 건데 네. 방향을 요걸로 잡았네. 맞아요. 1억 7천 1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 무주택자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대출을 잘 받은 거고 투자에 관해서 네.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내 집을 거주하기 위해서 낙찰 받은 거니까 경매를 제일 잘 활용한 게 선생님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투자도 중요한데 네. 첫 번째는 거주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주의 안정이고 거주 안정성이. 삶의 질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네, 얼굴에 네. 지금 다 나오겠다. 그렇죠? 저는 선생님이 현명하게 선택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1억 7천 1만 원에 낙찰받았고 대출은 1억 2,700 받았어요. 1억 2,700. 네. 지금 몇 개월 살았으니까 네. 거치가 1년 있었네. 네, 1년 거치 30년으로 했고 이자는 35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원금까지 하면 한 50만 원 네. 좀 초반으로는 나오긴 네. 하겠다. 전에 월세가 사실 50만 원이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전혀 아깝지 않죠. 그리고 뭐 50만 원 정도면 선생님의 월급의 뭐 한 20분의 1도 안 아, 되거든요. 아니에요. 뭐 그 정도야 뭐. 그 월세 내느니 이자를 내겠다.
그리고 이자랑 원금까지, 원금을 우리가 투자할 때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긴 하는데 원금 갚는 부분은 빚을 갚는 부분인 거니까 네. 그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조그만 2평짜리 원룸에 살다가 낙찰받아서 내가 이자를 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사연도 물어보기 전에 사실 선생님한테 물어볼 게 되게 많긴 하네. 네. 그거 하기 전에 여기 명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 명도는 그렇게 크게 얘기할 부분이 없는 게, 여기가 도시보증공사에서 대항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전에도 몇 번 나왔었다가 계속 안 됐었나 봐요, 입찰이. 왜냐면 가지고 있으니까 대항력이. 네. 그래서 얘네들이 대항력을 포기하겠다라는 조건을 내건 음. 특별 매각 조건이 있어가지고 요새 그런 물건들이 좀 쌓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때 봤을 때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것만 리스트업 해가지고 네. 한번 작가님께 쭉 다 네, 여쭤보기도 네, 네, 했었고. 그래서 명도는 전화로 다 했어요. 거기 직원이랑. 근데 아직 제가 사실 명도 확인서를 안 드렸어요, 그쪽에. 저번에 한번 명도 확인서를 줘야 다 처리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직원이 근데 등기 다 제대로 올라가 있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명도 확인서를 달라고 안 하더라고요. 된지도 모르게 그냥 다 됐어요. 명도 할 게 없었어요. 그렇죠. 여기는 원래 빈집이었고 네. 전에 세입자분이 전세로 계셨는데 그 전세 금액, 2억이었어요. 전에 세입자분께서 2억 정도의 여기 전세로 계셨는데 그 세입자가 다행스럽게도 네.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었나 보다. 맞아요. 그 세입자는 돈을 손해보는 게 하나도 네, 없었고 네. 보험회사, 보증보험 회사랑 선생님은 명도를 한 건데, 세입자가 어차피 이사를 갔기 때문에 네. 명도 확인서만 넘겨주면 바로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럼 네. 거기서? 그래서 잔금 납부했다고 전화하니까 어. 아 그러면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잔금 납부 확인서만 좀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아, 바로 비밀번호 알려주셔서, 그것도 학원에서 업무하다가 이렇게 잠깐 전화 받았던 거죠. 수업 시간에 전화를 하기 어려우니까. 아 진짜 어려워요. 전화를 안 들고 들어가니까 거의 아예 사실. 그렇게 하고 그날에 바로 와서 보려고 그랬는데 그날에 또 선생님들이 갑자기 야식을 먹자고 하셔가지고 야식 먹고 한 새벽 3시쯤인가? 그때쯤에 와서 봤었어요, 처음으로.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이거 타고 와서 싱싱이 타고 그렇구나. 와서 처음 보고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진짜 잘 받았다. 그때 전기는 나왔어요? 그때 안 나왔었어요. 그러면 여기 와서 한 거는 뭐가 있어요? 청소만 한 건가? 네,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도배도 안 했어? 도배도 안 근데 했어요. 도배지가 별로 들어갈 데도 없다. 도배- 아트월로 돼 있고 하니까. 도배 하나도 안 했어요. 여기 뭐 아무것도 손댄 게 없어요. 그럼 청소만. 청소만. 입주 청소. 입주 청소도 뭐 맡긴 거니까 제가 한 건 아닌 거. 아 진짜 거저 갖고 왔네. 폐차하면서 어떤 물건을 해야 되나 고민했던 게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 명도에서 거저 흘러갔으니까. 그렇죠? 그쵸. 한편으로 보면은 명도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남아있긴 해요. 그렇죠. 다시 생각해보면은. 왜냐면 선생님이 이거에서 끝낼 게 아니고 또 계속 앞으로 하실 생각이 있는 거니까. 그쵸. 네. 그거 할 때는 뭐 저한테 연락해요. 저는 다시 또 고민하면 되는 네. 거니까. 아니, 뭐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좀 두려운 것 뿐이지. 어려운 게 아니라 어색한 거죠. 안 해봐서. 맞아요. 네. 그리고 선생님 같이 독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어려울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두렵다고 하는 부분이, 저는 여러 번 해봤고 어쩌면 교육생분들하고 명도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하고 하니까 두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저도 두려워요, 할 때는. 그 두려움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을 수는 있죠.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는 거짓말일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생각도 항상 해요. 선생님도 항상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시니까 항상 자만하는 거는 더 독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있거든요. 문제 풀 때 무조건 100점 맞을 거야 이러면은 오히려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내가 모르는 게 문제가 나와서 당황스럽다고 생각도 드는데, 항상 겸손하게 세상을 대하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명도할 때도 저는 어쩌면 많이 해봤으니까 명도 뭐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단어를 잘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되고, 나도 좀 두렵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지 오히려 일이 잘 풀린다는 생각은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두려움이 막 들지 않는 이유가 이론적인 베이스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협상할 때 카드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받는 애들한테는 명도 확인서가 협상 카드고, 안 받는 분들한테는 뭐 이사비 드리면 되는 거고, 정말 많아봐야 200만 원, 300만 원 넘어가겠어요. 우리 정말, 물건에서. 정말 많아봐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운이 안 좋으면 200만 원이다 생각하면 되고,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냥 적당히 한 100만 원이다 생각하면 되고. 맞아요. 그렇게 사실 따지면은 별거 아니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된다는 네, 생각이 네, 저는 네, 좀 네. 든 것 같아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사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래서 이 집은 잔금 납부하자마자 입성을 하게 된 거고 네. 와서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네. 집만 꾸며놓고 네. 그때 이사할 때쯤에 한번 찾아뵈려고 했었었는데 네. 이사한 게 한 달, 두 달 정도 전에 찾아뵈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학교가 방학 기간이어서 학원이 제일 바쁠 때 그때 거의 숨도 안 쉬고 일만 숨도 안 돈을 쉬고 엄청 또 벌어왔겠네. 법만큼 썼습니다 여기. 다 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또 안락한 보금자리가 태어난 것 같고 이어서 선생님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선생님도 나이가 되게 젊은데 고민을 분명히 했잖아요. 내가 청약 해야 되나? 네. 아니면 그때 처음 저 만났을 때는 아파트 얘기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서울은 수입이 높지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접근하기가. 못해요. 네. 서울은 못한다. 지방 쪽 네. 특히 선생님이 관심 있었던 게 원주. 그때 원주의 네. 한 아파트 거기에 되게 꽂혀 있었다고 아, 생각해요. 맞아요. 나 처음 만났을 때 거기 그랬어요. 막 빠져 있었던 맞아요. 느낌이 들었어. 거기가 경매에 나왔던 거거든요. 아, 그거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취하됐어요. 맞아 맞아.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아파트를 다른 것도 입찰을 좀 했었잖아요. 그때. 수원에 있는 것도 입찰했었고 평택에 있는 거 한번 입찰했었고 의정부에 있는 거 입찰했었고. 그러면 그 세 개, 청약 그리고 지방이라든가 뭐 수도권 아파트를 네. 생각했었고 근데 마지막에는 서울의 빌라를 또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거주. 생각했던 게 청약을 일단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고 그렇죠. 청약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고 이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아파트 그 다음에 아니면 그냥 컨셉 잡고 반지하 그 다음에 아 그렇지. 반지하를 한다는 건 내가 거주라기보다 아예 투자로. 그렇죠. 그건 확실한 하는 컨셉을 잡는 거니까 아파트 같이 자금 융통이니까 유동성 전환이 빠르진 않잖아요. 반지하가 그렇죠. 아파트보다는. 그래서 그렇죠. 그걸 하려면 정말 장기적으로 들고 가고 월세에 현금 흐름에 투자한다는 거 확실한 컨셉이 있어야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고민했던 건 상가. 아예 그냥 차라리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지금 주택시장은 규제가 심하니까 아예 상가 쪽으로 처음에 접근해 볼까 이런 생각도 좀 했었던 것 같고 이런저런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보면서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경매 입찰을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아파트를 그래서 그냥 일단 하자. 제일 만만한 게 아파트니까 경매 입찰을 한 3번 정도 해보니까 이건 내 맘대로 되는 게 일단 아니구나. 초반에 3번을 했었던 게 다 아파트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다 아파트만 했었어요. 어.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도 한 금매 가격 정도 쓰면 되겠다. 거의 사실 최저가에 좀 올렸었어요. 어. 근데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사실 최저가에서. 근데 그 가격들을 보면 시세대로 받아간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맞아. 시세에서 좀 더 싼? 그래서 진짜로 경매장에서 어떤 분들이 저럴 거면은 부동산에서 사지 왜 여기 왔어? 이런 분들도 있으셨고 저도 선생님이 그 고민을 할 때 우선은 아파트를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뭐 만나자마자 바로 입찰을 하고 그랬잖아요. 네. 저는 그때 생각한 게 이거는 입찰을 직접 해보고 나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나도 당연히 아파트가 좋죠. 근데 생각보다 경매 시장에서 아파트를 싸게 사기는 쉽진 않다고 생각을 내가 말로 하는 거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선생님이 입찰을 3번 해보니까 네. 쉽진 않더라고요, 그게. 어, 그 다른 사례들을 또 복귀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100%대 받은 것도 있긴 한데 근래 받아지는 건 대부분 130, 140을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그때 올해 초에 입찰할 때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좀 제가 가진 자금으로는 그때 당시엔 자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힘들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그냥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반지하든 빌라든 뭐든 내가 이거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무작위로 다 담아놨었어요. 그래서 거기 다 입찰을 했었던 거예요. 순서대로 그냥 순서대로. 이거는 하늘이 결정을 해주겠지. 맞아요. 그냥 네. 운명이 결정해주겠지? 맞죠? 그래서 네. 처음에는 빌라를 원래 했었었어요. 까치산에 완전 바로 옆에 있던데. 어. 그때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입장 거기 갔었던데. 갔던데 거기를 했었는데 사실 위치는 역세권이니까 진짜 좋죠, 거기는. 그렇죠. 까치산역 걸어서 1분이니까. 뛰면 30초 만에 가요. 거기는 아쉽게 제가 마지막에 결정을 바꿨었어요. 네. 입찰장 가서 네. 결정을 바꿨었어요. 그래서 폐찰했습니다. 그 폐찰하고 나서 이거는 처음에 올고지 고지고대로 가야 되는구나. 많이 얘기는 했지만 입찰장 가서 쓰지 않는 이유가 그런 부분도 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괜히 사람이 많으니까 이거 좀 경쟁률이 좀 심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조금 더 안 좋은 물건으로 갔었는데 네. 거기가 오히려 더 높은 거예요. 맞아. 기억이 나네. 네. 근데 다행이에요, 오히려. 왜냐면 그 높은 가격에 제가 받았으면 제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실패를 했고 다시 또 까치산역 근처 여기 하게 된 거죠. 일하는 학원이 목동 쪽이니까 요 화곡동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아서 네. 이쪽 네. 많이 공략을 하셨던 거구나. 원래 여기도 있고 똑같은 날에 여기랑
여기에서 한 10분 정도 신월동 쪽으로 걸어가면 서서울호수공원 근처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하늘숲이라고. 네.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거기는 그래도 신월동이고 여기는 화곡동이다. 거의 근접하긴 해도 사실 여기서 조금만 가면 신월동이긴 한데. 맞아요. 아 그래도 화곡동이다. 행정 구분이 화곡동이고 화곡 그렇죠. 1동 주민센터가 여기 있다. 그래서 아, 그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화곡동 했죠. 너무 잘했던 것 같고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선택에 대해서. 되게 만족스럽다는 생각이 전 목소리에서 되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러면 처음 물건을 하는데 아파트를 내가 어쩌면 놓은 거잖아요. 빌라를 하면서. 그런 그렇죠. 거에 대한 좀 아쉬운 거는. 네, 왜냐면 아파트를 할 수 있는 자금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도 부족했었어요. 그때 그냥 제 마음이 빨리 일단 뭔가를 하나를 좀 해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컸었던 것 같아요. 잡힌 게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심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빨리 투자의 첫 발을 내디뎌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고, 첫 번째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최선이 아니어도 평타를 치더라도 빨리 시작을 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도 좀 들었었고, 그때 만약에 아파트 투자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을 만났으면 어떤 조언을 저한테 해주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이걸 해서 전혀 후회가 없고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 편이어서. 뭐 아파트도 당연히 좋은 점이 분명히 있는데 선생님이 하신 빌라에서도 장점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네. 원주나 평택이나 수원이나 그쪽에 하는 것도 선생님 상황이랑은 그렇게 맞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제 성향이 그렇게 아파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은 많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일자리가 이쪽인데 원주에다가 혹시라도 집을 사놓고 거기에 전세 세입자를 받고 투자를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들어가 살아야 될 경우에서는 좀 선생님 상황이랑 그게 맞을까?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일하면서 거처가 될 수 있는 곳이 가까운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이 집을 한 거는 너무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네. 청약에 대해서는 막 그런 큰 거는 없었어요. 청약은 근데 제일 큰 고려 대상은 아니었었어요. 운에 맡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기다려야 된다. 제 성격엔 정말 안 맞는, 기다려야 되는,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또 하지 뭐, 그런 성격이 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빨리빨리 하나씩 잡아나가야 되는 성격이어서. 내가 좀 움직여서 만들어내는 네, 게 맞아요, 더 선생님하고 맞아요. 성향이 맞는 거네. 네, 내가 고생하더라도 빨리 해서 그냥 빨리 만들어내는 게 성향이 맞는 사람이어서. 청약은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는 생각도 맞아요. 좀 드네요. 청약이라는 거는 내가 기다리기만 해야 되고 수동적이라는 생각도 좀 들었다. 그렇죠. 생각이. 맞아요. 청약을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됐다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유튜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네요. 청약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꽤 많이 봤는데, 맞아. 월용이의 모모 청약 막 이런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분들은 몇 분 봤는데 청약만 해서 청약 투자로 부자가 됐다? 이거는 못 봤던 것 같아요. 맞네. 부자가 되려면은 결국엔 다주택자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결론을 좀 내렸나 봐요. 청약은 아예 접었고, 근데 아직도 사실 두 번째 물건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반지하로 갈까 아파트로 갈까, 이 고민은 이제 다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시세 차익으로 갈까 현금 흐름으로 갈까, 그거는 아직 ING입니다. 그래요. 이따가 밥 먹으면서도 같이 한번 얘기해봐요. 바로 결정하고 달려갈 필요 없는 거라고 또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부자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크시다는 생각도 되게 드는데 왜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됐을까도 궁금하거든요. 조금 더 옛날부터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시작을. 네. 선생님 되게 공부를 잘했잖아요. 나는 인상에 남았던 게 뭐냐면 되게 모순적인 걸 수도 있죠. 뭐냐면 선생님은 학원 강사, 수학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선생님 학원을 안 다녔다고 그랬나? 한 개 다녔었어요. 한 개. 평생 한 개.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잘했는데 학원을 또 안 다녀. 네. 학원 안 다녀도 자기가 하면 돼요. 나도 어쩌면 사교육 시장에 있는 사람이니까. 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나는 증거를 하나씩 찾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생분들 중에도 이렇게 똑똑하시고 학벌 좋고 이런 분들이 네네네네네네.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선생님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잘했다고 하니까 열심히 했어요. 수학학원 하나만 다녔어요. 수학학원 하나만 네. 다녔는데 학원이랑 공부랑은 선생님 생각은? 아, 어차피 선생님 학생들은 내 영상을 안 볼 거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네. 본인의 학습량이 정말 대다수를 차지하고, 대신에 그거를 경매 교육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큐사인을 내릴 사람이 필요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 뿐이지, 뭔가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그 지식들만으로 성적이 쭉쭉쭉 오른다?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뻥이에요. 뻥. 그런 걸로 광고를 하면 뻥이에요. 뻥.
어떻게 알아? 그 강사가 시험 문제 뭐가 나올지. 물론 그렇죠. 한 2문제, 3문제 정도는 예상할 수 있어요. 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그거. 음. 근데 갑자기 뭐 50점, 60점이었던 애가 이 학원을 다니면서부터 갑자기 8, 90점이 됐다? 그건 걔가 열심히 한 거예요. 운이 있었다거나. 그거를 조금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어떻게 보면 경매 수업하는 데 있어서 실적이 좋은 사람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죠. 네네네. 실적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네네네.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면 내 교육생분들이 낙찰 잘 받으신단 말이에요. 네.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난 선생님한테 이론적인 건 당연히 같이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 선생님한테 이거 입찰해봐라 라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본인이 다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본인이 다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 했을 때 방향을 잡을 때 이런 방향도 있고 이런 방향도 있는데 나는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에 대해서만 이렇게 의견을 주고 그 방향도 결국엔 선생님이 혼자 결정했다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육생분들이 낙찰 성과가 좋다는 생각도 저는 조금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학생이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내가 물을 떠먹여 줄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또 생각이 드는 게 선생님이 가르치는 일을 거의 한 10년을 한 거네. 학생 때부터 생각을 하면. 네. 저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생각도 되게 드는 것 같아서 가르치면 제일 도움되는 사람은 분명히 아, 본인인 건 맞아요. 그 실력에 있어서. 선생님이 좀 공부를 옛날부터 잘했다고 하셔가지고 그 비결이 내 생각에는 네. 선생님이 멘토식으로 맞아요. 학생 때부터 했다 그래서 혼자서 많이 했던 것도 있고 혼자 스스로도 많이 정말 많이 했었고. 했었어요. 수학 공부는 진짜 많이 그랬구나. 했었고, 그리고 공부를 할 때 그 누군가가 알려달라고 질문하러 오는 거를 저는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그냥 그 자체가 좋았어요. 내가 잘하니까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그때 다녔던 학원이 선생님이 아예 안 계시던 학원이었고 원장님 한 분만 계셨던, 원장님이 특별히 강의를 하거나 그러진 않으셨고요. 되게 특이한 학원. 특이한 학원이죠. 그래서 선배랑 후배를 이렇게 묶어놓고 후배가 선배한테 질문을 계속해서 학습을 하게끔 썼었어요. 그래서 시험 보고 후배가 못하면 선배가 맞고 이런 시스템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선배한테 배웠고 저도 후배를 가르쳤었고, 그렇구나. 그래서 또 때로는 뭐 후배 몇 명을 데려다 놓고 강의를 하면서 네. 알려주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 네, 제 동기들을 데려다 놓고 강의를 하면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특히 개념 공부는 특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수학에 있어서 막 개념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개념을 할 때 이렇게 공부를, 예를 들어 제가 적분을 공부를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적분 내가 강의해 줄 테니까 들을 사람 있어? 라고 동기들한테 물어봐요. 동기들은 해야 되니까. 그러면 뭐 몇 명 모여요. 걔네들을 강의실에다 앉혀놓고 제가 칠판에서 수업을 하면서 고등학교 알려줬던 때부터. 거예요. 네. 그러면 당연히 저는 수업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공식들을 증명해 볼 시간이 필요하고 증명해 줘야 되니까 수업하면서 한 번 더 하고 자라서 복습이 되고 그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누가 저한테 물어보진 않았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는 이렇게 내가 물어보는 입장이었던 네네네네. 거지. 제가 지금 경매 수업을 하면서 느낀 게 나한테 제일 도움이 되는 거는 가르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고, 저도 맞아요. 경매 수업을 하다 보면은 교육생분들도 분명히 도움이 되겠지만 내가 더 많이 배우게 된다는 생각도 들고, 그 개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경매도 나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이걸로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전입신고 돼 있으면 대항력이 다음날 0시에 발생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제대로 모르고 입찰하시는 분들은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더 다양해질 거라고 생각을 좀 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가르치는 게 나한테 도움된다는 거를 내가 고등학생 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걸 좀 빨리 알았어요. 저도 원래는 몰랐는데 학원을 잘 만나가지고 학원을 잘 그러니까. 만나서 지금 만약에 목동시장에서 그런 학원이 있다면 진짜 망할 거예요, 그 학원은. 근데 그게 최고의 학원이라고 생각해요. 강사 입장에서는 맞아. 최고의 학원이에요, 정말. 그걸 근데 사람들이 몰라. 몰라요, 그냥.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근데? 어차피 학생들은 안 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대학을 가서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나서 아까 거기부터 이어서 좀 하면 될 것 같아. 부동산에 경매에 관심을 또 갖게 된 거고, 부자에 그래서- 대한 열망도 되게 컸었던 거고. 부자에 대한 열망이 왜 이렇게 컸던 거예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쵸. 그냥 있었어요. 난 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네, 그게 계기는 없었어요, 특별히. 근데 학생 때도 과외를 계속 했으니까 돈도 잘 벌었다고 생각 드는데 더 벌어야겠다. 사실 지금 나이대에 비해서 페이가 나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네, 그렇죠. 선생님 주변에 뭐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보다도 난 잘 벌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거는 맞죠. 그렇죠. 네. 근데 그리고 이렇게 평일 낮 시간에 시간도 되는 게 쉽지 않은 거.
밤에 일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열망보다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부자가 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시간이 많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어떤 가치를 내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열망인 건지 아니면 매 순간 가슴 벅찬 일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건지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근원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잘 되고 싶긴 해요. 그게 자산 부자든 현금 흐름 부자든 뭔가 한 분야로 잘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군대에 있을 때부터 이제 자금들을 잘 모았었어요. 군대에서도 장교를 하면서 병사보다 월급이 세니까 그렇죠. 그 돈을 또 모아서 네. 나오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많지는 않죠. 네. 맞아요. 근데 거기서도 지독하게 모았던 거잖아요. 한 3천 좀 넘게 모았으니까 3천이라고 하면 감이 별로 없는데 네. 몇 프로 정도를 모은 거예요? 보통은 한 얼마나 모아요? 3천 모았다면 진짜 진짜 잘 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엄청난 정도예요. 거야? 네. 아, 그렇구나. 보통 한 1,000만 원 많이 모으면 2천만 원. 아, 그렇구나. 네. 그럼 되게 잘한 근데 편인 건데. 사람 바이 사람이고 네. 부대 바이 부대인데 쓸 일이 많은 부대에서는 하나도 못 모아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써야 돼. 얼마 안 되잖아요. 19만 원 월급 가지고 성과상여금 같은 거 나오면 막 명품 사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공개들 보면 어떻게 저 성과상여금 그 60 얼마 이렇게 나온 걸 가지고 지갑을 하나 사더라고요. 지갑을 60만 원짜리 산다고. 나는 10,000원짜리 이거 호주머니 하나 들고 다니. 그것도 DDP 가서 7,900원짜리 하나 사서 그거 몇 년 동안 들고 다니는데 어떻게 저거를 서스럼 없이 사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다 통장에 그냥 갖다가 넣은 거죠. 그래. 근데 그때는 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쟤네들이 과소비를 하고 있는 거고 내가 정상적인 루트를 밟고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는 했었어요. 선생님도 되게 특이한 사람이었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네. 생각해보면. 다수는 아니었네. 소수는 그랬던 맞았네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품 이런 것도 전혀 탐이 나는 것도 없었고 저걸 왜 사?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고 옷도 안 사고 아무것도 안 사고 먹을 것만 좀 사 먹고 그러면서 열심히 3천을 모아서 나와서 이제 요걸 가지고 네. 뭔가 투자를 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원래 제가 부익남밖에 몰랐었어요. 부동산 채널을. 네네. 그래서 부익남님이 하시는 투자 수업을 들으려고 했었어요. 음. 너무 비싼 거예요. 아, 그리고 그렇구나. 거기가 테이크 3천이라는 건데 이거 비용 외에 3천만 원을 기본적으로 들고 있어야 뭔가 투자가 가능하다. 약간 이런 말인가 봐요. 테이크 3천이라는 말이. 좀 부족하니까 할까 말까 하다가 좀 망설여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게. 그러다가 좀 한 6개월 정도를 흐지부지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학원에 오게 되고 정신없이 지내다가 지금 계시는 학원은 한 1년 네. 전부터 다니셨던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유튜브만 막 찾아보다가 실행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경매 공부는 많이 해놨고 제대하고 바로 일을 한 거네. 제대하고 6개월 뒤에 바로 일. 6개월 뒤에. 네. 일을 시작하고도 한 9개월 정도를 시작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어물쩡 되고 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저런 핑계 다 떼고 어물쩡 거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유튜브로 검색을 하던 중에 우연히 알고리즘이 선생님 추천해 주시게 돼가지고 그 발견한 날에 바로 수업 신청 눌렀었어요. 진짜로? 네, 채널 발견한 날에 채널 좀 보고 바로 그냥 사이트 들어가서 수업 신청을 눌렀던 것 같아요. 오, 그렇구나. 네, 당일에. 그냥 다 지른 거예요, 그냥. 그래도 약간 거부감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해봤자 그게 쉬운 돈은 아니라고 생각도 들어서. 그렇죠. 그때는 근데 그게 엄청 막 큰 돈으로 느껴지진 않았었어요. 음. 절실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돈이 아무리 많건 적건 그 돈이 부담이 갈 수도 있는 금액이긴 한데도 그래도 투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결심을 해야겠다라는 시발점으로 생각을 하니까 큰 돈으로 느껴지진 않았었어요. 첫 회 수업을 받아보기 전부터도 일단은 그냥 결정을 한 거였고 첫 시작이 좋건 나쁘건 그냥 시작을 하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저 수업하는 과정이 첫 시간에 만나고 나서 이어서 할까 결정하는 거였잖아요. 첫 시간 만났을 때 아파트 얘기를 엄청 해가지고 나는 이어서 안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도 사실 좀 했었거든요. 네. 네. 사실 제가 필요했던 분은 고민을 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는 없었어요. 투자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제 주변에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내 고민을 옆에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내가 이 물건을 입찰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드렸을 때 네. 오케이 고를 해줄 그 큐사인을 줄 사람이 사실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부익남께서 하시는 그거는 저한테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 내 현재 상황에서 더 적합한 건 선생님 수업이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바로. 저도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또 운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선생님
생각하고 잘 맞았다고 하니까 저도 뭐 감사하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수업 듣고 나서 이 물건도 낙찰을 좀 받게 된 거고. 네, 이제 여기서 사실 끝낼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또 해야죠. 다음 물건으로 또 생각하는 거는 여러 가지 선생님도, 아직 다시 생각해보고 있어요. 어머니랑 저랑 투자의 방향을 각자가 맡아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저는 시세 차익, 어머니는 뭐 현금 흐름 이런 식으로 맞춰서 해야 될 건지. 어머님이랑 투자 얘기도 많이 하시나 봐요. 네, 네. 또 어머님이 부동산 네. 좀 관심을 가져라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아니면 합쳐서 할 건지 시세 차익으로, 아니면 합쳐서 현금 흐름에 바로바로 계속 꽂아 넣을 건지. 근데 그 현금 흐름 중에서도 사실 고민이 되는 게 반지하를 할 것인지 지식산업센터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고, 수익률을 좀 낮춰서 지상층 빌라를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좀 고민이 되고요. 여러 개를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 자금이 모일 때까지는. 아니면 정말 지역 공부를 좀 해서 아파트 갭 투자를 하든지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해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고민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방학 때는 너무 바빴어서 고민을 아예 할 시간조차 없었어가지고 아니 뭐 2달 안에 뭔 일 있겠어 이러면서 그냥 아예 생각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잘했어요. 그런 시기도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예 생각 안 하고 있는 시기도 필요한 거. 이게 바쁠 때는 하나를 더 한다는 거는 무리하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선생님한테 처음 느꼈던 게 지금도 약간 무리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긴 했거든요. 왜냐면 일 하시는 거를 매일 하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근데 지금도 매일 하고 있다. 지금도 매일 하고 있죠. 하루도 안 쉬고. 하루도 안 쉽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또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열심히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하게 돼요. 제가 열심히 안 하려고 해도 네. 제 그 속에 있는 그 어떤 마음의 두드림이 있어요. 너 빨리 해 이런. 그래서 욕심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 편하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마음 불편하게 열심히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 편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다면 베스트인 것 같고, 마음 편히 안 하는 분이 2번째인 것 같고, 마음 불편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적은 것 같고, 3번째 마음이 불편한데 하지도 않는 사람이 그런 제일 사람도 마지막. 있죠. 저는 3번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최악은 아닌 거네. 최악은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선생님이 지금 30대 초반인데 40대, 50대, 60대에 가셔도 이렇게 하기는 쉬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열심히 움직여 볼 수 있을 때는 또 네. 해보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네. 뭐 지금 그렇게 부대끼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할만하니까 또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이거 대신 마땅히 뭘 더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사실 또 들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학원 바쁜 게 좀 줄어드니까 조금 여유가 나름 생긴 거잖아. 지난달보다. 진짜 생겼죠. 많이 생겼죠, 지금은. 그럼- 학기 처음 들어갔으니까. 이제 다른 것을 또 볼 수 있는 여유가 되는 거라고 생각도 네. 되게 드네요. 그리고 그 얘기도 나는 인상에 남았던 것 같아서, 사람들도 하나도 안 본다 그래가지고 진짜 일밖에 안 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예 안 보는 건 아니고요. 네. 거의 안 봐요. 작년에 사람 2번 만났나? 작년 내내 2번 만났나? 내 인상에 남았던 일화를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나도 영감을 얻어서 그 내용을 책에 썼거든요. 아, 그래요? 그냥 한번 보여줬었어요. 내가 수업 시간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내가 노동을 하고 있는 한 그 노동이 어떤 형태든 간에 내 생명이랑, 시간은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다 달면 우린 죽으니까 그 내 시간, 내 생명이랑 돈을 계속해서 맞바꾸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본이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선생님도 지금 내 노동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은 끊이지 않아요. 근데 그 가치가 얼마냐의 차이지, 내 생명력을 희생으로 돈을 얻어내고 있다라는 그 전체적인 개념은 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때 이제 저희 건물이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학원 건물이. 네네.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였었어요, 카페에서. 그런 측면에서 저분들과 나의 본질적인 경제 상황은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건데, 친구들하고. 친구들은 그거를 뭔 소리냐. 너가 훨씬 낫지. 네, 아니, 말이 되냐 그러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측면을 얘기한 건 아니었고, 행위의 분류가 똑같다. 이게 맞아요. 노동소득이냐 자본소득이냐를 따져서 저는 자본소득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예시를 들면서 나는 자본소득에 그래서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는 중이다 라는 얘기를 슬쩍 꺼냈던 거예요, 애들한테. 그래 나도 되게 공감이 돼서 어떻게 보면 친구들은 공감을 잘 못하더라고요. 보통은 육체적인 노동은 조금 더 경시하는 경향도 사실 조금 있고, 이왕이면 정신적인 노동 쪽으로 하는 게 더 가치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내가 시간을 들여서 뭔가를 얻어낸다는 거는 똑같이 노동이지 않을까 해서,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방향은 노동의 시간을 좀 줄이고 자본 소득을 조금 네. 늘려나가는 계획에서, 그게 시세 차익일지 아니면 현금 흐름 투자일지, 그렇죠. 뭐 아파트일지 반지하일지 지식산업센터일지 네. 상가일지, 음. 그거는
시점은 모르겠지만 구체화가 되면 그쪽으로 힘을 좀 쓰겠다 그렇죠. 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네요. 나는 방향 자체는 너무 잘 잡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시대차익 쪽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걸로 부자가 된 사람도, 선생님도 부자에 대한 통계를 많이 내봤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부자가 된 사람도 분명히 있으니까. 네. 학원 1타 강사로서 거기도 부자가 된 사람이 있긴 하네. 근데 쉽진 않잖아. 그거는 어렵죠. 너무 치열한 거잖아. 너무 치열해요, 정말. 그렇죠. 그럼 차라리 이쪽으로 부자가 되는 게 더 빠를 수 있겠구나. 훨씬 빠르죠. 오히려. 모르겠어요. 제가 그 길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내가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쪽을 늘려나갈수록 현금 흐름을 좀 늘려나갈수록 선생님이 1타 강사에 대한 열망이 그렇게 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게 될 거라고 난 생각해요. 내가 막 힘을 주면 오히려 저는 더 도달하기 어려웠던 경험을 저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분명히 입찰을 하면서 나는 그 생각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저 물건 해야지 라고 했을 때는 나한테 다가오지 않았던 경우도 있는데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다음 물건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갔을 때 오히려 일이 잘 풀린 것처럼 선생님 하는 주업도 투자 늘려나가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지금 다 그걸 결정 지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하면서 고민이 들고 하면 같이 얘기 나누면 될 것 같아요. 네. 부익남 선생님께서는 옆에서 얘기해 주기는 아마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뭐 실력 여부를 떠나서 뭐 저랑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분이긴 하지만 저도 그거를 내세운 것 같아요. 내 장점은 나는 선생님 옆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네네. 그건 나의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장점을 잘 파악해 주셔서 저도 영광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소중한 네. 선생님 과거 경험 그리고 네. 선생님 집까지 이렇게 네. 공개해 주신 거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2호점에서 또 네. 다시 만나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차 타고 가요. 네, 그쪽으로. 네, 네.